약간 뭐 문학적인 표현이라도 응축해서 하도록 용서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70년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도 인정하고 있는 기적과 번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나라가 국가가 공화국으로 태어날 때 자유의 나침반을 가지고 지금까지 항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탄핵 사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의 나침반은 부서져 있습니다. 그 부서진 것도 새로운 제품이 있어서 부서진 게 아니라 4차 AI의 그런 좋은 기계가 있어서 부서진 게 아니라 거짓과 그 다음에 비급함으로 무너져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응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2년이 딱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호의 이 살아난 게 2년이 됐는데 어제 그제 제가 사랑하고 있는 거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세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은 이 부서진 나침반을 다시 우리가 복원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히에르크 케고르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길은 절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끝인지 아니면 데미안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새는 알을 깨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알을 스스로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참 불안하고 어떤 때는 짜증스럽고 분노스럽게 합니다. 근데 알을 스스로 못 깨면 밖에서도 깨워줘야 돼요. 이게 줄탁 동기죠. 모토로같이 JP가 자주 쓰고 제가 지식인으로서 최소한 줄탁 동기라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열심히 시민 활동, 지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자유의 나침반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의식은 깨어나고 있고 잘하면 박의 지금 사실 대운이 왔습니다. 박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 선언,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가 사실 당사자들 운전자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노선,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운명이 박의 힘에 의해서 엄청나게 요동치고 결국 야만이 아니라 독재가 아니라 문명과 인권과 번영의 세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윤상현 의원이 쓰나미인데 충분히 우리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 힙합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당 112명 뭐 다 합해서 야당 보수 우파야당 몇 명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친다? 트럼프가 유엔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주권 존중해야 된다. 아무 때나 먼 바다에 가서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비행장 짓는 거 이거 용서 못하겠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는 법에 의해서 지배를 해야 되는데 10년 자기 집권을 독재로 눌러서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시진핑 그 스탈린으로 가는 겁니다. 디지털 토탈리타리안즘입니다. 스탈린보다도 100배 더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 시장에 품어서 안아줬는데 가슴에 안겨서 기술을 꽂고 기술 다 가져가고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주권과 공정무역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유를 요구해요. 그게 지금 이 정부와 김정은 참 짝짝이 잘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들의
환상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정권이 과연 설탕이 있는가? 나는 혹 우리 야당이 힘이 없어서 혹은 경상도 말고 뒤숭해서 이리저리 그냥 헤매고 있으면서 고생하다가 나는 절대 망하지는 않으려고 봐요. 밖의 힘에 의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자유, 그 다음에 인권, 운명, 이거 일시적으로는 위축될 수 있어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수호하고 다시 부활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윤 의원 오늘 기치는 좋습니다. 반문연대 꼭 해줬습니다. 반문. 이거는 철저히 반문해야 되는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탄핵 이상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연대할 것인가? 연대 출발이 뭐냐? 우리가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부활의 좌표는 뭐고, 부활의 불씨는 뭐고, 그 다음에 부활의 행동 원칙은 뭐냐? 이거 정해져야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고민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정치학을 평생 공부를 하니까, 첫째, 역사는 그냥 딱 정해진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공산당인지 요새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독재는 혹은 대설을 거르는 그 요소는 자기들이 망상입니다. 지금 아무리 대한민국의 우파,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 자유민주주의, 자유 속에서 자유라는 공기를 아직까지 들이키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 장악을 하고 사법부를 정치화시키고 입법부를 그냥 가설무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천년만년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단임으로 끝나고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의 표시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자, 불씨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제 조선일보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 이야기하는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난 2년 전 이때부터 생긴 대한민국 정치의 사랑, 우리 소시탄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70년 동안 참 갖고 땀과 피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들어먹겠다는 전복 세력한테 빌미를 준 것은 우파 정치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제도권 올려줬습니다. 거짓과 선동을 국민들한테 일반화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프랑스 혁명을 촛불혁명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혁명이었습니까? 19대 대통령 선수를 한 문재인 대통령. 첫째, 대한민국 1948년 7월 17일 재헌법에 의해서 50선거, 즉 주권이 나라님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50선거가 여러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법적으로 확인하고, 그 나라님이 아닌 주인이 만드는 법률 헌법 체계에 따라서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토 방위와, 그 다음에 국권 통수권자로서, 그 다음에 정부의 평화적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 노력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책무를 부여받고 권력을 집권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우리 주인의 제일 그 중요한 신분권, 국가의 모성으로 등장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체제를 바꿨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이 19년 4월 13일이다. 그러면 하야가 되겠죠. 19년 대한민국이 건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탄생의 날짜, 대한민국 존재의 날짜까지 권력이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 왕도 못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요소가 과연 이게 통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단고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항복을 하는 건지, 헌법적 의무는 분명히 통일을 위해서 성실한 노력을 성실하게 다한다라고 하는 선서를 했습니다. 근데 집권하자마자 결부재단에서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은 뭡니까? 저는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합작 정부라고 부르는데 합작이 아닙니다. 항복이죠. 대한민국 자유가 어느 한 정권의 제한 정부에 의해서 그것도 국민의 주권이 살아야 하는데 그대들 같이 이야기합시다. 우리 국민 주인의 명령이 있는데 마음대로 몇몇 소수가 대통령이 입법부도 피해가고 뭐 self 추진했죠. 사법도 마음대로 대부분 그 신성한 체제가 흔들릴 때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사법부까지 그 더러운 권력에 소나기에 넣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70년도 고생했습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내부에 정리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2년 전의 이 정치적인 난동. 여러분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라스푸틴, 최태민의 악령, 다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분노했고, 저도 내 귀를 의심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건 업무와 공작에 의한 상당히 분노와 생동, 광장 정치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정상적. 그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건설하자는 혁명은 전혀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파괴적 혁명의 와중에서 각자 역사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정상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 집권해서 정상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일종의 마약 같은 촛불 정신입니다. 촛불 혁명? 아닙니다. 우리가 표를 줘서 당선됐잖아요. 혁명? 얼마 전에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 혁명 그 콩코드 광장, 화합의 광장에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이 기요틴, 단두대에서 몇 명이 죽은지 압니까? 그 기요틴을 만든 사람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단 2년도 안 됐어. 16,000명의 피가 흘러졌던 곳입니다. 거기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 역사 교수이면 충분히 프랑스 혁명의 명과를 아는 분이 16,000명을 죽인 프랑스 혁명과 촛불혁명 정부를 등치시킨다? 16,000명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나 아니면 16,000명이 죽었던 피의 축제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프랑스 혁명이 했으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언어가 되는 그게 자기가 고쳐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중하게 대통령한테 뜨다한 젊은 마크롱 대통령한테 정말 아주 고급지게 아주 짓밟혔지 않습니까? 국제 제재, 대북 제재를 풀어라 그러니까 참 프랑스 같대요. 우리 데카르트적인 프랑스는 한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고 난 뒤에 결심하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는 의심과 회의와 검증을 거친 결과물로서 내 목숨을 내라도 아깝지 않은 내 확신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평양의 비핵화에 어떻게 지금 제재를 푼다고 참 프랑스다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은 그겁니다. 제가 보는 제가 하시는 딜로부티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 왜 이렇게 비굴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성적이에요. 대한민국 남자 왜 이렇게 비굴합니까? 정치적으로 투쟁을 해서 누굴 집어넣고 법을 주고 뭐 언론을 가져와서 헌법재판소에서 도저히 애도학점에 판결문 쓰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생긴 상황은 지금 현재 이 노예와 황폐와 야만의 북쪽으로 우리 자유의 나침반, 해양의 나침반을 깨부시고
그거로 가려고 하는 키를 잡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우리 국내 정치를 수치와 공포로 지금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지금 김무성 의원은 80% 지지가 어떻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최순실 사태의 고영태 파일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선일보가 데리고 있던 이진동 기자한테 나와서 지금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오고 중앙일보가 끼어들어서 자기들 말로 스모킹 그걸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 아마 이게 그걸 혁명이라고 그러면 자, 혁명을 칩시다. 근데 그거는 건설적인 혁명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300만의 자유와 인권과 문명을 깡그리 쥐어버릴 수 있는 정말 야만적 혁명입니다. 저는 촛불혁명을 야만적 혁명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치의 기준, 그 다음에 개파라고 하는 조그마한 개인적인 폴리틱 팀, 정치 수의 연계를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의 존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전망이 달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식과 인간적인 윤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윤리를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서양에서 만드는 법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정치적 경쟁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집어넣어서 칩시다. 탄핵해서. 근데 지금 현재 최소한 반문을 하나 보면 그때 탄핵을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공정하게 인권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다고 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서 테레비에도 당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르면 떨어집니다. 그걸 20몇 년 운동을 해서 재판한 게 공정했습니까? 첫째, 적각습방하도록 모든 반문 세력들은 최소한 습방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확한 재판은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든지 누가 재판을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재판을 부검된 상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 헌법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대로해서 공정한 재판, 지금 공개 재판 아닙니다. 재판이 하도 불공정하니까 재판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제 1차 끝나고 대법원만 나왔다 하더라도 부검 상태를 피해서 공정재판에 대한 공론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공론을 야당이 해야 돼요. 탄핵은 여러분들이 가해자고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정재판. 그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법치가 통하고 헌법의 입헌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공정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가짜뉴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소련의 전체주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안하고 스탈린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청하고 공안, KGB 만들고 그 다음에 언론을 관제 언론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가짜뉴스? 지금 내 이야기도 가짜뉴스 하실 줄 모르나 얼마든지 공개의 법정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거. 난 지금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 토론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최소한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그 좋은 심성을 황폐하게 만들어 마치 자기가 남의 비난을 지적하면 남의 비난에 지적하고 그 군중에 촛불이라고 하는 군중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마치 천사가 되고 거꾸로 거기에 그걸 보면서 자기가 느끼지도 말아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식을 느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하나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란의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 최소한 얼토당토 않는 인격 살인은 누가 했던 것 간에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당사자는 사과하고 그거는
조선일보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매일매일 좌우하는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왜 반성하지 않고 어제 나도 하는 논술 기관이 다 듣고 뭉쳐라 이게 아닙니다. 다 듣을 수는 있어요. 그때 내가 탄핵을 찬성을 했는데 말을 해야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예의와 인권과 문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결의안을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보수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세력한테 찍은 42%그 안에서 최소한 15%다 이쪽으로 옵니다. 다시 60 내지 70%가 자유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국민이고 안전되고 합리적이고 문명적인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밖은 평양은 지금 죽기 아니 살기로 우리를 괴롭혀야 될 형편에 있겠습니다. 왜? 뒤를 봐가지고 핵 무장을 중국이 시진핑이 미국이 왜 중국을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중국하고 잘 지낸다고 왜 그랬겠어요? 첫째, 중국은 시진핑을 잘못 만났습니다. 첫째, 좀 길도 방송할게요. 잘못 만나서 북한 핵이 6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에 했는데 그때부터 성공하기 시작해서 4번은 완벽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년과 34회의 그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데 25회가 시진핑 시기에 실험을 했고 아주 그냥 날개도 친 듯 하늘을 올라갔다가 미국 동부까지 갈 수 있는 미국 서부까지 갈 수 있는 동부까지 올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LA까지 갈 수 있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이 그냥 완전히 갖다 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미국이 알아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 우리 대통령이 맡겨주면 될 건데 왜 트럼프가 그렇게 군사 문제를 하면서 직접 대화해서 처리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 미합중국, 세계 대통령인 강력한 미합중국가, 정말 우리 시와 안산 시험 정도밖에 안 되는 북한하고 붙었습니다. 둘 다 이거 그냥 아닙니다. 그 전까지 북핵 비핵화에서는 차관급의 회의였습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이 붙었습니다. 중앙선거에서 선방했어요. 그 다음 미국은 더 이상 주권, 공정무역, 자유 이거를 체험하는 거 용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국을 제어하면은 평양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 먹고 박근혜 대통령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진영 혹은 반문진영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시비를 걸지 않을 최소한의 출발점이 그거라는 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헌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나오는 자니까 국회가 먼저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분뿐이요 입법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 독재를 해야 됩니까? 혁명자파 독재를 해야 되는 걸 아무도 이야기 못합니까? 언론이 있죠? 군사를 가졌죠? 사업을 가졌죠? 사업을 침공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 그냥 고등학교 사회시간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20대의 내가 원하는 희망, 자유의 세계, 개방의 세계, 운명의 세계, 인권의 세계를 생각해서 뭉쳐서 나가서 정중하게 교정하라. 교정하지 않으면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투표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기 스스로도 도취해 있는 혁명, 파괴적 혁명에 도취되어 있는 정권의 무대는 저건 어립고 안 됩니다. 정말 음흉한 독재도 아니고, 나는 어립광대는 무대를 바꾸면 됩니다. 무대를 바꾸는 거, 하나, 첫째. 지금 남북 합작을 하고, 북으로 앞으로 평화시효가 이거 표시가 아니고 합작은 맞습니다. 한국과 김일성 민족을 모시고, 여기는 자유체제, 저기는 사회주의체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연방도 못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도 막아야 되지만, 미국이 막아야 된다고 나섰어요.
처음에 지금 뭐 대화를 하지만은 fury and fire를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은 무력을 동원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런 무대가, 난 공이 무대가 바뀌죠. 두 번째, 지금 저쪽만 촛불을 썼습니까? 지금 국민의 원성을 보십시오. 저렇게 전횡을 하고 있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순환 같아도 화나는 정말 무서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무대, 그것도 차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음 총선 있고 대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로서 전략에 이성적으로 문명적인 입헌주의를 다시 회복해서 지금 잃었던 자유의 나침반을 다시 산산조각 만들어내고 더 큰 가능성. 이제는 미국이 중국 대륙을 선보아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륙이 더 이상 독재와 야만을 그리고 노예로 더 이상 지탱하지 없습니다. 그러면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시대이고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시대입니다. 절대 한중의 지식인들이, 한중의 운동권이, 한중의 친북들이, 이제 친북 종목이에요. 절대 이 나라 못 해보십니다. 우리 같이 힘내시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을 담아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정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은 112명입니다. 제발 개인적인 사연을 가지고 대사를 거르치지 마십시오. 지금 다음 선거에 만약에 개헌 저지신을 무너뜨려주면 역사의 죄인이 아니라 당장 교수형에 처해야 돼서 즉 입법권자로서 당당히 체제 교체나 우리 지금 개헌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사항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친박 친이 뭐 전혀 관계없이 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거기에 투쟁한다는 동의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연 다 사소한 사연이고 펑펑 울면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박근혜 문제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이 탄핵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조영 의원이 제대로 말하는 게 그게 김무성 의원이나 뭐 자기가 저승민이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하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죄하려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온몸을 다 바쳐야 된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수감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나는 언제든지 수감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인류는 게 아니에요. 인도적 도리고 인간적 소위 말해 문명사회의 최소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운동 왜 했습니까? 우리가 이시조사가 다르고 지금 김씨 왕조 북한하고 다른 거는 모든 개인들에게 권리가 보여지고 그 기회는 공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명백히 틀렸습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건 안 되라고 투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정재판 해야죠. 대통령직을 저런 방식으로 난도질을 하는 재판을 하는데 지금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법치주의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 왜 보기도 못해요? 내가 지금 현직에서는 떨어지면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까 뭐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법치의 문제. 그래서 공정재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문명사회에서 이 정도 지금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세계에서 6번째로 3만 분에 들어간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서 대통령이 뭐 비하를 해서 사냥 계몽들한테 비하를 하고 섹스를 하고 그런 도저히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던 그 거짓의 산 재판과 다른 그거는 했던 사람들 미안해하거나 최소한 그 부분은 교정돼서
수많은 인격사람이 분노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인격사람 그만두고 인격사람 했으면 그 부분은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요소다. 그래서 명예회복까지 그 정도 세계는 그거는 자연인으로 그리고 공인으로 누구나 보편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뭉치면 다시 다 돌아온다. 근데 그것도 또 주장하지 못하고 야 너는 고생해라 너는 뭐해라 나는 이게 정말 이 야만의 인연을 내 스스로 이런 내 스스로의 자아상 내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이런 다이 부끄러움 그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느님이 된다 정말 짠놈들이 하느님이 됐냐 쳐다보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인과 공적으로 좀 구분하시고 힘내서 최소한 그 방어를 하고 제 부활의 최초의 그 계기는 반성사과하고 반성사과가 아니라 원상회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